예, 이제 예 7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7번이요. 7번도 보시니까 7월 1일 날 A가 전입신고했거든요. 그러니까 7월 2일 날 A가 확정일자 받고 B가 건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자, 보시니까 항상 임차인의 대항력이 언제 발생되노? 그러니까 전입신고한 그 다음 날이니까 7월 언제? 2일 몇 시? 오전 0시.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 언제 발생되지? 그러니까 7월 2일 날 일단 확정일자 받았잖아요. 저당권에 의한 우선 변제권은 언제 발생되지? 이것도 7월 2일 날 됩니다. 그런데 이거 동사무소 몇 시에 문 엽니까? 아침 9시죠? 그러니까 주간. 등기소 몇 시에 문 엽니까? 아침 9시죠? 따라 주간. 이렇게 됩니다. 일단 이렇게 딱 정리해놓고요. 그 상태에서 말소 기준 권리를 찾자. 권리 분석해야 되니까 요거를 잡았습니다. 7월 2일 주간이네요. 근데 임차인의 대항력은 언제다? 7월 2일 몇 시? 오전 0시니까 야, 이 최소한도 몇 시간 빠릅니까? 9시간 빠르잖아요. 그죠? 따라 저건 낙찰자의 인수사항이 된다. 그렇게 보시고. 두 번째. 배당 관계를 따져보자. 2번 타자 배당 관계. 그러니까 저당권에 의한 우선 변제권,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 보니까 전부 다 7월 2일 주간, 7월 2일 주간, 주간 동순이니까 야, 너하고 나하고 사이좋게 맘먹자 하니까 동순이가 됩니다. 동순이가 되는데 어떻게? 동순이의 경우에서는 자기네들이 채권 금액 있잖아요. 채권액별 비례해가지고 나눠 가진다는 거. 채권액별 비례해서 나눠 가진다. 자, 그런데 제가 말이죠.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하면은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된다. 그 이 길 오전 0시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7월 1일 날 A가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전입신고했는데 봐가지고 7월 1일 날 오후에 집주인이 좀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7월 1일 날 이 임차인은 오전에 이제 동사무소가 전입신고했대. 전입신고할 당시에 인터넷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니까 저당권 등이 아무것도 깨끗했어요. 야, 그 내가 이제 왕순이구나 해가지고 A가 덜렁 전입신고했는데 7월 1일 날 오후에 그날 오후에 집주인이 말이지 그냥 꼬롬한 성격 가지고 이게 저당권을 덜렁 설정해 버렸네. 자, 그러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언제? 요 사안 놓고 보면 임차인 대항력은 언제입니까? 7월 언제죠? 2일 오전 0시죠. 저당권에 의한 우선 변제권은 언제입니까? 7월 1일? 7월 1일이니까? 7월 1일이 언제? 주간이다. 이게 나중에 만약 경매가 되었다 하게 되면은 말소 기준 권리가 어떤 게 여기에 돼버리잖아. 임차인의 대항력은 언제지? 이거지. 그럼 이 사람은 뭐다? 경매시 매각으로 소멸되고 낙찰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임차인이 전입신고하면은 이러한 식으로 왜 이 길로 함으로 인해가지고 집주인이 농간을 부림으로 인해서 때로는 임차인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왜 이 길이냐 이게 그죠? 이 길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건 이제 대법원 판례를 보게 되니까요. 이 주임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임차인이 전입신고하면 그 다음날 이 길부터 대항력이 발생된다. 왜 이 길부터 대항력이 발생되느냐? 요 조항은 이 길이라는 조항은 어떻게 보면은 저당권자를 보호해주기 위해 가지고 그 이 길이더라. 저당권자를 보호해주기 위해 가지고 저당권자 이 조항은 임차인보다는 저당권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 길부터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발생이 된다. 만약에 이 길이 아니고 당일이다. 그럼 만약에 7월 1일 예를 들어가서 뭐 주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예를 들자면 저당권자가 말이죠. 이게 뒤 바꿔가지고 본인이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보니까 임차인 등이 없었어요. 근데 또 집주인이 아주 못된 마음 먹어가지고 이때 오후에 또 전입신고했는데 이 임차인의 대항력이 저당권이 설정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된다든지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저당권자의 지위를 침해를 하기 때문에 따라서 전입신고하면 그 다음날.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전입신고하고 나서
오후에 누가 저당권 설정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그래요. 물론 계약서상에다 밑에 당구장 표시해가지고 말이지, 저당권 등이 설정되면 안 된다. 만약에 설정되면은 계약은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해주기로 한다. 라고 표시해본들,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고 나서 집주인이 만세불려버리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런 어떤 실무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법 규정에 보니까 전입신고하면 그 다음날부터요. 왜? 그러니까 일단 저당권자의 지위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러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여기서 채권액별 비례해서 배당을 해준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금액을 넣어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7월 1일, 7월 2일에 해서 A 전입, B 확정, A 확정이죠. A 확정, B가 저당권이다. 예를 들자면은 보증 금액이 만약에 전부 다 둘 다 5천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대항력은 언제입니까? 7월 2일 오전 0시고 확정일자하고 저당권은 언제? 7월 2일 몇 시? 주간이니까 동순이더란 말이지. 근데 예를 들자면 이 물건에 배당할 금액이 5천만 원이더라. 5천만 원 같으면 이 확정일자와 저당권은 뭐다? 7월 2일 주간부로 해서 우선 변제권이 발생되는 게 동일하기 때문에 동순위로서 맞먹자. 그러니까 배당할 금액이 5천만 원을 곱하기 분모 얼마입니까? 5천이니까 1억이 되거든? 1억분에 5천. 이러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확정일자 임차인은 얼마? 2,500. 저당권자 얼마? 2,500씩 이렇게 배당이 주어집니다. 근데 임차인은 뭐다? 저당권 말소 기준 권리인 7월 2일 주간보다도 임차인의 대항력이 최소한 9시간 빠르기 때문에, 그런데 배당 결과 2,500만 원밖에 배당 못 받았네? 그럼 나머지 어떻게? 2,500원 낙찰자의 인수사항이 된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다시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중에 또 이렇게 이제 의문을 또 제기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확정일자는, 동사무소 아침 9시 문 딱 열 때 가서 받았고, 저당권은 오후 한 4시나 5시쯤 등기소가 저당권 설정했다 이거지. 그러면은 확정일자가 저당권보다 빠르기 때문에 빠르단 말이죠. 빠르기 때문에 이게 동순위로서 지위를 가지지 않겠느냐. 동순위 아니고 이 확정일자가 먼저 1순위로 지위를 가지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현행법상 보면 말이죠. 확정일자에게 임차인의 계약상에 도장이 찍혀요. 저당권은 뭐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에 표시가 된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둘 간의 관계가 있어요. 네가 빠르네, 네가 늦네. 이거 비교할 기준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너도 주간, 나도 주간 하니까 동순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물론 이제 권리관계상에 있어가지고 부동산 등기부상에 동일자의 동부상에 또 동일자의 별구상에 상이한 권리가 설정되었을 경우는 순위번호냐 접수번호냐 그걸 가지고 이제 선호를 가리는데 요 내용도 제가 나중에 배당표 작성할 적에 다시 한번 더 간단하게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확정일자와 저당권 간에 있어가지고는 그 선호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 따라서 동순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근데 8번을 보시면은 확정일자하고 전입신고 건전한권 되어 있네요. 근데 이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임차인의 대항력은 언제입니까? 5월 2일 날 전입신고했죠? 그러니까 대항력은 5월 3일 오전 0시. 그러니까, 전입신고 안 하고 확정일자 받아놓으면 이게 아무리 쓸모가 없다는 말씀드렸어요. 확정일자 언제? 이것도 뭡니까? 5월 3일 몇 시? 오전 0시. 저당권은 언제? 5월 2일 몇 시? 주간. 인수 여부를 따져보자. 비교해보니까 어는 X 인수합니다. 배당 관계를 따져보자. 5월 2일, 5월 3일이지? 5월 3일 0시니까요. 나는 1순위, 너는 2순위라.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죠. 이해하시고. 자, 그럼 이제 예 9번을 보시니까 요건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니까 5월 1일 날 전입신고했거든요. 그리고 5월 2일 날 임차인이 확정일자 받고 요 날짜에 공교롭게도 5월 2일 날 1순위 저당권하고 2순위 저당권이 동일한 날짜에 1순위 저당권이 설정되는 수도 있습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 임차인과 이 저당권 간의 관계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니까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항력이 언제 발생되노? 그러니까 5월 언제입니까? 1일 날이니까 5월 2일이죠. 5월 2일 몇 시? 오전 0시 나옵니다.
임차인의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은 언제 발생되노? 그러니까 5월 언제입니까? 5월 1일이죠. 5월 2일입니다. 몇 시? 동사무소 몇 시? 9시 주간. 1순위 저당권은 언제 설정되노? 그러니까 아이고 1순위 저당권 언제 설정됐습니까? 5월 1일이죠. 그럼 2순위 저당권은 언제 설정됐노? 보니까 이것도 보니까 5월 2일입니다. 따라서 5월 2일. 근데 과연 이랬을 경우에 여기 뒤에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주간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요거 여러분들 필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소리냐 이게지. 등기부 등본을 보면은,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은, 1순위 저당권하고 2순위 저당권은 분명히 동일한 날짜잖아요. 5월 2일 날. 동일한 날짜에 저당권은 그 얼구에 설정됩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에.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표제부, 갑구, 얼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표제부는 부동산의 외형이 표시되는 것이고,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련된 권리로서 집 비우면 소유권 보존, 집 팔면 소유권 이전, 돈 못 갚았네, 가압류 또는 세금 못 냈네, 체납에 따른 압류, 또 나아가서 가등기, 또 환매등기, 또 예고등기, 경매 당했네, 임의경매, 강제경매, 모든 게 이게 소유권과 관련된 권리들이 있더라. 이러한 권리들은 어디? 부동산 등기부상 갑구상이 표시가 되고, 얼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이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은행에서 돈 빌렸네, 건전한권 설정한다, 남의 땅 사용 수익하는데 뭘 설정하자,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설정하자 이렇게 나와요. 또 남의 집을 빌리면서 임대차 계약이 아닌 전세권 설정 계약하자. 그러니까 건전한권, 지상권, 전세권 이런 건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이란 말이죠. 이런 권리는 부동산 등기부상 얼구상이 표시가 되는데, 또 이게 있습니다. 자, 동일한 날짜입니다. 동일한 날짜. 동일한 날짜에 등기부 등본도요. 갑구 대 얼구 하면 별개의 구랍니다. 근데 저당권은 얼구에 표시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당권이 얼구에 표시된다. 동일한 날짜에 1순위 저당권이 있고 2순위 저당권이 설정됐다. 그러면 1순위하고 2순위 저당권, 이 저당권 어디? 전부 다 얼구에 표시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날짜에 얼구니까 동구잖아, 동구. 같은 구에 서로 상이한, 채권자들이 상이할 거 아닙니까? 상이한 권리들이 설정되었을 경우 뭘 가지고 등기부 등본을 보게 되면요. 순위 번호가 있습니다. 순위 번호에 의해서 네 1등 먹어, 너 2등 먹어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동일한 날짜에 별구상에 상이한 권리가 설정되었다 이랬을 경우는요.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에 보게 되면은 접수번호가 있습니다. 접수번호. 접수번호 가지고 접수번호 빠른 게 네가 1등이다. 넣는 건 너가 2등이다. 예로서 이런 게 있습니다. 보니까 5월 2일로 보자 이거죠. 이것도 5월 2일로 보자 이겁니다. 근데 보니까 동일한 날짜에 가압류가 설정되고 저당권이 설정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가압류는 이게 부동산 등기부상이 갑구에 표시됩니다. 그리고 저당권은 등기부상이 얼구에 표시돼요. 그럼 갑구, 얼구니까 이게 뭡니까? 별개의 구잖아요. 그죠? 동일한 날짜입니다. 5월 2일. 동일한 날짜에 별개의 구에서 상이한 권리가 설정되었을 경우 뭘 가지고 따진다더라? 접수번호 가지고 따진대요. 접수번호 빠른 게 1등이다. 가압류하고 저당권 보기에는 분명히 접수번호가 표시되죠. 왜냐면 접수번호는 뭐냐 이게. 이런 등기 행위를 함에 있어가 등기소에 접수를 하잖아요. 그죠? 접수하면 거기에 따른 접수 순서에서 번호가 이제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접수번호가 가압류가 1호다. 저당권이 몇 호 2호다. 하게 되면 접수번호가 소위 가압류는 저당권보다는 한껏 빠르잖아요. 그죠? 빠르기 때문에 가압류는 저당권보다 선순위로서 지위를 가지는데 이때 이렇게 동순위로서의 요 동순위로서 이 지위를 왜 가지냐 요 부분은 제가 나중에 배당표를 작성함에 있어가지고 다시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니까 다시 이쪽으로 오셔가지고요. 자, 1순위 저당권, 2순위 저당권은 얘네들은 전부 다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부상 얼구상에 표시된단 말이에요. 얼구상, 요것도 얼구, 동구. 동일자에, 5월 1일 동일자에, 동구상에 상이한 권리, 일단 순위번호를 따지니까 1순위 저당권하고 2순위 저당권 간에 있어서 선호는 1등, 2등 확연하게 구분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이기 때문에 일단 확정일자. 요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확정일자하고 1순위 저당권 간의 순위를 따져봐야 됩니다. 또 확정일자하고 2순위 저당권 간의 순위를 따져봐야 돼. 자, 근데 요 사안은 제가 예 7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7번에서 설명드렸는데 확정일자하고 저당권 간에 야, 나는 내가 니보다 빨리 받아서 니 늦지. 비교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확정일자하고 1순위, 자, 다시 보시니까 확정일자하고 1순위 저당권 간에 둘만의 관계를 따져보니까 네가 빠르네, 네가 늦네. 등기부상에 확정일자만에 표시가 된다면은 뭐 동일자, 동구냐, 동일자 별거 해가지고 뭐 순위번호, 접수번호 따지겠는데 1순위 저당권 요것만 등기부상 표시가 되고 확정일자는 표시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러다 보니까 확정일자하고 저당권 분명히 5월 2일 주간에 효력이 발생돼 버린단 말이에요. 발생되는 네가 빠르냐, 네가 늦냐 이걸 구분할 수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싸움하지 말고 니하고 나하고 그냥 맞먹자. 동순위가 됩니다. 자, 또 보니까 또 이 확정일자하고 이제 2순위 저당권 있잖아요. 또 둘이 간에 꽉하면 네가 빠르냐, 네가 늦냐 따질 뭐가 없어요. 기준이. 따라서 어떻게? 맞먹습니다. 동순위. 이러다 보니까 확정일자하고 1순위 저당권, 확정일자 2순위니까 확정일자 1순위 저당권, 확정일자 2순위 저당권 이런 식으로 일단 그 배분이 된단 말이에요. 확정일자 1순위 저당권, 확정일자 2순위 저당권 이런 식으로 배분이 되거나 이건 1차적으로 배분이 됩니다.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려와가지고 2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1순위 저당권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순위 저당권자하고 같이 동순위로서의 어떤 지위를 가지게 된다면 그때 저당권, 물권 우선 변제권이라고 그러는데 우선 변제권이 어떤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또 나아가서 이 상태에서 배당표가 땡땡 끝난다면 아마 1순위 저당권자 입장에서는요 아마 엄청 기분이 나쁠 겁니다. 왜? 나는 얘보다는 우선한다. 이게 왜? 동일자의 동구상에 상이한 권리니까 순위번호가 내가 빠르다 이게. 근데 이 상태에서 땡땡 끝나버리면 이거는 아마도 누가 돈 빌려줄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두 번째 해가지고 1순위 저당권자가 2순위 저당권자 부르면 일로 와봐라 해서 1순위 저당권자는 어떻게? 2순위 저당권자의 이게 동순위니까 자기네들 채권액별로 어떻게? 비례해가지고 배당을 할 거 아닙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일단 여러분들 이제 필기를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채권액별 비례해서 배당한다 이거지. 채권액별 비례해서 배당하고 나서 그러다 보면 각자 자기네들 비례 배당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비례 배당 금액이 그대로 밑으로 내려온다면 이렇게 내려와. 내려온 상태에서 1순위 저당권자는 자기 채권액 전액을 만족할 때까지 야, 너 채권액 가져와. 그래서 1순위 저당권자는 2순위 저당권자의 이 비례 배당 금액을 흡수하는 그런 단계를 밟는다더라. 그런데 임차인은 뭐다? 이게 말소기준 권리 언제 5월 1일 주간보다 빠르기 때문에 이 임차인이 동순위에 의한 비례 배당 결과 자기 보증금액을 전액 다 회수하지 못했다면은 그땐 자녀 금액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더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예 10번입니다. 예 10번요. 예 10번 보면 여기는 자료에는 그냥 A, B, C 건전한권 해가지고 7월 1일, 7월 2일, 7월 3일, 7월 4일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2002년도로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십시오. 위에다가 2002년 이렇게 표시하십시오. 월드컵 할 때죠. 2002년 7월 1일 해가지고. 자, 이렇듯이 보니까 주택 소재지는 일단 전부 다 서울로 보셔야 됩니다. 일단 서울로. 주택 소재지를 서울로 보다가 2002년도에 보니까 야, 이게 봐라. 7월 1일 날, 7월 2일 날, 7월 3일 날, 7월 4일 날 해서 A, B, C 그다음에 저당권 해서 이 저당권자 채권액이 얼마더라 이게? 저당권자는 5천만 원, A가 4천만 원, B가 5천, C가 3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권리 관계가 이제 나열이 됐을 게 2002년도고요. 예 10번은 주택 소재지는 어디다? 서울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요거는 좀 보면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최우선 변제금 이걸 공부를 하신 상태에서 배당표를 쭉 작성해 봐야 되는데, 이건 제가 먼저 선 배당표를 작성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2002년도 7월 달이더라 했을 경우에 1순위로 해가지고요, A하고, 요건 일단 적어 놓으십시오. A하고 C가 얼마? 각 1,600만원씩 최우선 면제를 받아갑니다. 그 다음에 2순위로 해가지고 A는 여기서 1,600 받아갔죠? 얼마? 2,400. 3순위로 해서 이제 B. B가 얼마? B가 5천만원. 4순위로 해가지고, 근데 여기 임차인들 보면 전부 다 자료 보시니까 A는 전부 다 전입하고 확정 다 이렇게 받아놨습니다. 자, 전입 확정. 자, A가 7월 1일 날 전입하고 확정 받아놨습니다. 그러면 이 7월 A의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은 언제입니까? 그 다음날 7월 2일 오전 0시죠. 이 사람은 7월 3일 오전 0시 확정일자, 이 사람은 7월 4일 언제? 오전 0시부로 해서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왜? 7월 4일 오전 0시부로 해서 대항력이 발생되니까. 근데 저당권은 언제? 7월 4일은 7월 4일인데 언제? 주간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우선 변제 순서는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A, B, 그다음 C, C는 보니까 3천만 원인데 여기서 1,600 받아버렸잖아요. 따라서 얼마? C는 1,400. 맨 꼬레비로 5등을 해가지고 저당권자 이 사람이 얼마? 5천만 원 배당받는다. 여기에서 제가 배당표를 작성해보자 해서 배당 순위는 뭐지? 1순위가 최우선 변제, 2순위가 우선 변제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자, 여기서 제가 선을 쭉 그렸습니다. 이게 최우선 변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장에 이제 최우선 변제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최우선 변제고, 이건 뭐다 이게? 우선 변제 1등, 너는 뭐다? 우선 변제, 넌 2등이요. 너는 우선 변제, 너는 3등이요. 너는 뭐다? 우선 변제 4등이다.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 그죠? 이게 배당표를 작성해 보다.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 이제 임차인들 간 있어가지고 우선 변제 1등, 2등, 3등, 저당권은 뭐다? 우선 변제 4등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는 것.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요. 일단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 요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한 10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거든요. 요 정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신다면은 임차인의 대항력과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은 거의 한 99% 이상 마스터를 하신 거나 마찬가지시다. 그렇게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실제 요 책을 내 낙찰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가미해가지고 임차인의 대항력, 확정일자, 또 나아가서 보니까 임차인인데 전세권까지 설정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몇 가지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